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즐겁게 공부를 할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어때요? 요새 날씨 좀 좋은가요? 날씨 좀 맨날 좋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바로 접속사라는 걸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엔 뭐 했나요? 그렇죠. 전치사 했잖아요. 전치사, 접속사 둘 다 이렇게 연결고리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접속사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나열을 할 때 또는 병렬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란히 나열을 할 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치사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시간이라든가 뭐 장소라든가 이런 특정 개념들이 있었잖아요. 요거랑 비슷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시간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문장 사이의 관계를 나열해 주는 거다 보니까 오늘 또 조금은 머리가 복잡해질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일단 접속사가 뭐하고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접속사는 기본적으로 바로 여러분의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그쵸? 기억나시죠? 구는? 그렇죠. 단어들을 몇 개 조합해서 하나로 만드는 거. 대신에 문장은 아니라는 것. 절은 뭐 문장이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등위 접속사라고 해서 바로 똑같이 나열을 해서 연결을 해주는 접속사들,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상관 접속사는 그냥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바로 두 개가 항상 짝꿍처럼 같이 다녀서 우리 같이 항상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접속사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종속이라 그래서 큰 문장 안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접속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등위 접속사. 그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뭔가요? 그쵸? 감이 오시죠? 바로 앞에 뒤에 단어 구절을 대등하게 연결해주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셨던 and, but, or, so 이런 단어들이 바로 연결해주는 바로 그런 대등하게 연결해주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부터 갑니다. 자, and는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래서 Tommy and I,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결국은 얘네 둘의 관계가 뭐라는 거예요? 두 명이 둘 다 그렇죠. 서로 친척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A and B는 나란히 연결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A and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구조가 하나 바로 명령문에 and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명령문이 나오고 이렇게 and가 나오고 뒤에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러면 work hard 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요? 그쵸? 승진할 거다. 이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and의 의미는 그러면 뭐뭐 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결과가 생길 것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실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but으로 갈게요. 자, but은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죠. A, but B. 자, 이번에는 문장으로 좀 만들어 봤어요. 자, he is poor. 그는 가난해요. and가 아니네요. 그쵸? 가난하지만 honest하대요. 그럼 가난하면 honest하지 않다는 뜻인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둘의 구조가, 둘이 너무 의미가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but으로 연결을 해주면 두 개의 상반된 특징을 얘기할 수 있겠죠. 자, yes은요, but 대신에 가능한데요. but 대신 사용이 가능하지만 의미는 좀 더 강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yes은 우리 예전에도 한번 배운 적이 있지만 의미가 정말 많아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yes이 but 자리에 여기에 yes를 쓴다면 바로 완전 강조하고 싶은 거겠죠. 자, 그 다음에 or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or의 의미는 뭔가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열해서 하나를 선택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서 you or she 둘 중에 너 또는 그녀 둘 중에 한 사람은 떠날 거야 라는 거죠. 떠나야만 해 라는 뜻인데 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다 보니까 여기 동사가 뭐에 따라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you or she니까 그래도 동사 가까이에 있는 요 단어와 마창 이렇게 맞추어서 동사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우리 명령문 뒤에 and 했었죠? or도 있습니다. 자, or는 아까는 그러면이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ork hard 해라. 그렇지 않으면 you will not get promotion. 그쵸? 승진을 못할 것이다. 그쵸? 요런 구조로 만들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원래는 for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전치사에서 뭐뭐 하는 동안에 뭐뭐 그쵸? 뭐뭐라는 이유로 뭐 이렇게 쓰였잖아요. 여기도 보통 for가 쓰이는 이유는 바로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문장 이렇게 중간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t must be very cold outside. 밖에 완전 추움에 틀림없어. 왜냐하면 그 연못이 얼었거든. 꽁꽁 얼었어. 얼었기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에 fo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한 문장만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o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인과관계죠? 맞아요. 얘도 앞에 거 한 원인이고 그 결과 뒤에 이 일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뒤에가 뭐뭐 하면 뭐뭐 때문이다라는 뜻이지만 여기는 앞에 것 때문에 뒤에 일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for와 so의 공통점은 뭐냐면 둘 다 반드시 문장만 연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셨죠? 자, for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지금처럼 이렇게 접속사로도 쓰이니까 여기 자리에 왔다고 해서 이상해, 쟤 모르는 거야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방면, 멀티플레이어로서 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큰 캐테고리인 상관접속사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그랬죠? 상관접속사 뭐라 그랬나요? 그쵸? 짝꿍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짝꿍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짝꿍들을 기억하실 때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짝꿍일 땐 그냥 당연히 그렇게 쓰면 되죠. 하지만 얘네가 문장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동사가 도대체 뭘 따라와야 하는지 그걸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가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both A and B. 우리 거의 막 공식처럼 막 외웠잖아요. 그쵸? 둘 다 라는 뜻이어서 복수동사. 복수동사란 말은 우리 B동사를 가지고 복수동사 연습을 해볼게요. 자, B동사를 가지고 복수동사 얘기한다면 당연히 are가 되겠죠. 그쵸? 맞습니다. 그 다음에 A and B alike. 둘 다 비슷하고 둘이끼리 이렇게 모아놓은 거니까 뭐뭐와 같다라는 뜻이니까 얘도 ar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머지 것들입니다. 바로 not A but B. 즉, A는 아니고 B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도 당연히 B에 맞는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 바로 솔직히 얘는 둘 다 된다는 뜻이잖아요. A뿐만 아니라 B도 또한이란 뜻이니까 둘 다 중요하다는 뜻인데 또는 둘 다 뭐 안 좋다는 뜻이겠지만 그렇지만 얘는 두 번째 단어에 맞춰줍니다. 자, 그런데 얘는 뭔가요? 얘는 as well as.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얘랑 같은 뜻인데 말이죠. 그렇지만 여기 not only A가 원래 뒤에 오고 but also의 B가 앞에 오기 때문에 당연히 A에 맞춰야지 라고 하시면 틀리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는 앞에 단어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요 상관접속사랑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적으로 동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그러면 he. 그쵸?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he부터 쓰면 큰일 나요. 자, not only he but also his followers. 자,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쵸?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 followers 때문에 동사가 ar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가져와 볼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치가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his followers as well as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건가요? he. 하지만 동사는 뭐에 맞춘다? 여전히 앞에 있는 요 사람들에 맞춘다. 그래서 working har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또 다른 상관접속사가 한 두어 개 더 남아있어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바로 뭘까요? not A, but 주어, not 동사, but 주어입니다. 즉, 이것이 아니면 항상 이거 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뭐예요? 이거 없이는 안 한다는 뜻이죠. 항상 같이 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얘 많이 나오죠? 둘 중에 하나 선택입니다. 당연히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그죠? 바로 여기다 맞춰주면 됩니다. neither A nor B도 둘 다 아니란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도 뒤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뭐 알 것 같아요. 얘는 뭘까요? 요거 문장 하나 볼까요? Never rains. 비가 안 온대요, 결코. 근데 뭐예요? 오면 but 그죠? It pours. 그죠? 뭐예요? 오지 않으면, 즉, 올 때마다 항상 뭐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쏟아 붓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봅시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런 상관관계 접속사들이 보통은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이런가요? 그쵸? Not just but all of you are not invited to the party. 자, 그뿐만 아니라 너네 전부 다 초대 못 받았어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ot just 뭐지? 우리 안 배웠는데, 그쵸? 자, 요거 대신에 only 쓰시면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얘네들 둘 다 결국 초대 못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동사가 요거 보니까 원래 여기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잘 찾았을 텐데, 그죠? 그렇지만 여기선 일단 뭐가 돼야 될까요? 둘 다 전부 다, 그쵸?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당연히 he를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neither the children nor the instructor knows where the headmaster is now. 자, neither 짝꿍이에요. nor. 그죠? 이 둘 중에 하나가 빈칸이었다면 완전 짱이었을 텐데, 그쵸? 근데 여기는 children과 instructor. children은 child의 복수형이니까 여러 명이고 the instructor는 아무것도 안 붙였으니까 뭔가요? 한 명이란 뜻이잖아요. 더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결국 그 한 사람, 바로 누구에 맞춰준다고요? 그렇죠. 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맞춰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는 know가 되나요? knows가 되나요? 그렇죠. 3인칭 s를 붙인다. 그래서 답은 knows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어디 계신지 모른대요, 선생님이. 자, 그럼 이번에는
접속사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접속사. 바로 종속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바로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절을 만든대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일까요? 명사절을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문장 속에서 명사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사절을 만든다? 요 말인 뜻은 시간, 조건, 이유, 양보 등, 즉 부사가, 그쵸?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반드시 문장 속에서 필요한 거고 얘는 메인 문장을, 중심 문장을 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명사절, 종속 접속사.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that. 해석은 뭐뭐라는 것,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역할 자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뭘 적어놨냐면 주어 역할을 하는 예문을 적어놨어요. 바로 보시면 뭐가 보이나요? 그쵸? 대수로 시작했다는 건 보여요. 근데 보니까 He will come back next week라는 이 긴 한 개의 문장이 보이죠? 이렇게만 있으면 정말 끝이네 뭐지? 이럴 텐데 문제는 이 뒤에 is라는 동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할 때 that은 반드시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쌓아주는 역할이에요. 즉 진짜 동사는 여기서 반드시 is여야 됩니다. 얘가 진짜 동사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will come은 주어를 만들려고 쓴 문장의 동사인 거죠. 그래서 that부터 week까지가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what이 온다면 what도 뭐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what이 오면 틀립니다. 아셨죠? 왜냐면 what은 what 자체가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건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쵸? 그런데 is 뭐 원하세요? 집에 가는 거 원하시나요? 이렇게 going home이다 라고 하면 I want 하는 그 내용 something이 없죠? 그 something을 포함한 게 what이라면 지금 우리가 하는 that은 완벽한 문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what하고 that하고 구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이 what은요 나중에 관계사 할 때 할 겁니다. 하지만 일단 that하고 구별하는 게 나와서 그냥 간단한 문장 하나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명사절, 그죠? 요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헷갈려요. 일반적으로 목적어나 보어 역할은 우리가 워낙 잘 알아요. 예를 들면 나는 믿습니다. 네. He is innocent 하다라는 것을, 그쵸? 바로 이 that, 요 이하가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건 다 아는데 요건 좀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셔서 요 예문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또 다른 명사절 접속사에 뭐가 있나요? 그쵸? 바로 요거죠. whether와 if. 요걸 반드시 구별하셔야 하는데 의미는 똑같거든요. 의미는 뭐뭐인지 아닌지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if는요 목적어 역할만 해요. 주어 자리에 if 올 수 없어요. 하지만 whether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장 보시면 the question, 문제는 그 루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될까요? 여기다 if 쓰면 되나요? 그렇죠. 왜? 얘는 목적어 역할만 한다 그랬으니까 비동사 뒤에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I want to know, 알길 원하죠. 뭘요? 그 루머가 사실인지를. 그쵸? 그렇죠. 바로 요럴 때
I want to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기선 if를 써도 되고요. whether는 당연히 되는 거죠. whether는 다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다가 if 쓰면 된다? 큰일 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아셨죠? 그거를 구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많이 문장에서 보는 것들을 좀 보고 가려고 해요. 부사절입니다. 자, 부사절은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이야기들을 더 보충해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시간의 의미입니다. 자, 시간의 의미 가장 대표적인 게 when, while, before, after, as, since, as soon as, by the time. 즉 요렇게 여기까지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접속사고요. as soon as나 by the ti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phrase로 만들어진 그런 접속사입니다. phrase처럼 안 생겼지만 그다음에 접속사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반드시 문장 두 개를 연결해 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문장 두 개를 적어봤습니다. I will throw a party. 나 파티 열 겁니다. 또 파티 던진다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throw a party 하면 파티를 열다란 뜻입니다. 언제? 그놈이 집에 오면. 즉 집에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올 때, 그 사람이 왔을 때 파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충해주는 시간일 때 당연히 파티 여는 거 미래니까 집에 오는 것도 미래겠죠. 하지만 여기다가 또 will come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omes라고 썼던 겁니다. 자, 여기서는 as soon as he got the phone call. 자, 그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렇죠. 요거 일어나고 나니까 요거 일어났어요. 그쵸? 그래서 he went home 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since는 뭐 아까 마찬가지로 그쵸? 뭐뭐 한 이후로 라는 뜻이고 by the time은 뭐뭐 할 때까지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까요? 또 다른 부사절 종속 접속사 바로 이유입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since. 뭐 가장 기본적으로 because, since, as, now that, in that, in as much as 전부 다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서 since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이유 뭐냐면 여러분 좀 전에 문장 기억나나요? 그럼 문장 하나 만들어 볼까요? since 가지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since 뭐예요? since 내가 10살 이후로 나는 그쵸?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했어요? 10살 때부터? 그쵸? 영어 공부했죠? 많이 하셨네요. 그쵸? 자, 아마 이거보다 어리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일단 내가 10살 그 순간부터 계속 영어 공부를 해왔다는 뜻이죠. 자, 여기 요 문장의 since와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요? 그렇죠. 여기는 since를 쓰고 나서 was라는 동사를 썼고 그 뒤에도 couldn't attend라고 동사를 썼어요. was와 couldn't attend는 둘 다 그렇죠. 과거 시제잖아요. 근데 여긴 어때요? 여기 since에는 was라는 것이 나오고 뒤에 have studied라는 시간이 경과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since는 뜻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뭐뭐 이후로 라는 뜻과 이렇게 시제가 같으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가 아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since 대신에 because 같은 거 넣어주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팅에 참석할 수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man differs from animals. 자, 인간은 동물과 다르대요. in that, 이 뒤에 라는 거죠. 그래서 in tha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장 중간을 연결해줘야지 문장 제일 앞에다 저 since 자리에다가 in that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communicate 할 수 있다. 특히 뭐, 그쵸? using, 그렇죠. 뭘 가지고 하나요? 언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communicate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얘랑은 좀 다르다라고 문장을 적어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뭐뭐 때문에구나 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 갈게요.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마지막